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의 평가 방법은요. 학생부 40%, 논술 60%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여러분들 인문계와 자연계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성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수, 사탐, 과탐 중에 다만 자연계는 수학 과형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 차이고요. 지금 두 개 합 4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2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일단 논술에서 관건이고 그 다음에 60%와 40%의 학생부가 있는데 40%의 반영, 실질 반영 비중은 사실은 그닥 높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논술 전형 다루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체크를 해봤었는데 비교과나 이제 교과의 반영이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등급별로 0.1점씩 이렇게 감점이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1등급하고 6등급의 점수 차가 1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1점 정도밖에 안 된다.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합격자들의 논술 평균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점수를 6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거의 55, 56점 이상이 되는 평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그렇다면 성균관대 논술에서 우리가 좀 내가 차별화되기 위해 좀 답변에서의 어떤 변별력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답변, 내가 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1, 2, 3번 세 문항 중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비교과는 10점 만점, 그러니까 학생부 40점이라는 점수 안에 교과가 30점, 비교과가 10점이 들어가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나 봉사인데요. 지금 출결은 3일 이하 무단결석이면 5점, 22일 이상 무단결석이면 3점 이렇게 주어지고요. 봉사가 20시간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10시간 이하면 3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제 10점 만점 중에 10점이 만점이고 최저점이 6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 6점이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정말 뭐 무단 결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많지 않다라고 해도 어쨌든 6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신 등급이 4등급. 내신 등급이 만약에 내가 6등급이야.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신 등급이 6등급. 봉사 시간 10시간 했어. 그 다음에 22일 무단 결석을 했어. 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 60점을 빼고 학생부 40점 만점 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저의 상황인 거죠. 6등급, 봉사 시간 10시간, 22일 무단 결석. 이 경우에도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40점 만점 중에 36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그 다음에 논술고사를 얼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 성균관대 논술이죠.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통합 논술 문제가 3문항이 주어집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도덕을 포함한 사회교과와 국어교과에서 3문항이 출제되고요. 자연계는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인문계 논술은 이 3문항이 분량 제한이 없어요. 다른 학교처럼 뭐 1200자 이내 또는 뭐 600자 이내, 550에서 570자 사이 이런 식으로 분량 제한을 두지 않고 성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를 주지 않고 답안지가 줄글 노트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장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술 답안지에 내가 충분히 3개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분배를 해서. 그래서 보통 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 문제당 한 6, 700자? 한 600자 안팎으로 3개 문항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 1, 2, 3번. 즉 문항별 배점이 다르다라는 건데
인문계에서 세 개 문항이 나왔을 때 1번 문항은 30점 만점이고요. 2번은 40점, 문제 3번은 30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2번 문제가 좀 어렵거나 또는 비중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분량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이번 항목에 조금 더 배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분량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대논술 보러 가는 학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답안지를 더 안 주시면 어떡하죠? 저는 만약에 주어진 답안지 외에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분량으로 승부 걸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상, 그러니까 분량이 막 길어진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제한 시간, 주어진 답안 분량 내에서 충분히 논리정연하고 간결 명료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의 평가 항목, 그 다음에 문항별 배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은 성대는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논술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는 이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 그 다음에 비판 능력,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지금 성균관대 논술 유형이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형태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성균관대도 도표, 통계, 그래프의 활용 능력을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인문계 논술이라 하더라도 세 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는 최근 시사 이슈에 관련된 통계 자료, 도표,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 항목에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해요. 즉, 이제 제시문들이 요구하는 또는 논제가 요구하는 답변 내용이 내 글 안에 충분히 어필이 되어 있는,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쓰라고 했었던 논제 요구사항을 먼저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는 걸로 내 답안 구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개요 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요 작성이란 개념 자체가 그냥 내가 자유롭게 글 한 편을 작성하는 내용을 짜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즉 뭐를 써라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50% 비중입니다. 네, 평가 항목 중에 문제 해결을 잘했어? 논제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답안이야? 이것을 50%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졌느냐, 앞뒤 맥락에서 뭐 비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근거에 따른 주장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논리 전개가 허술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또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20%, 또 표현력이나 어법 부분이 15%, 얼만큼 창의적이라는 이게 창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데 창의성의 개념은 무조건 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답변하고 무조건 다르게, 나는 무조건 반대. 이게 창의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 또는 그 대상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낯선 대상으로 보고 풀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의 창의성 부분도 한 15% 정도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리적 전개라든지 구성 능력, 표현력이나 어법, 그 다음에 창의성 등은 사실은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비중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비중을 조금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1번, 아까 얘기했었던 50% 평가 항목에 해당했었던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답을 제대로 썼느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논술에서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전제 조건, 답안이 요구하는 답변을 쓰는 것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문항별 배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하고 3번 30점 배점이 주어지는 것은 A, B, C, D, E, F 등급까지 해서 토탈 이제 6개 척도, 맞죠? 6개 척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5개 척도였는데 이게 조금 세분화됐죠. 그래서 6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30점, 24점, 15점, 12점, 6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등급을 받는 학생하고 B 등급을 받는 학생의 점수 차이가 6점, 문항 하나당.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의 학생부 점수를 받아도 36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깎이는 게 4점이잖아요. 남들보다 한 등급만 더 맞아줘도 내가 이런 점수 차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논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이런 채점 등급별 점수를 보시면은 지금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B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력.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대에서 지금까지 출제되는 그런 논술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1번 항목의 문제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 1번 2020학년도 성균관대 모의 논술을 보시면요. 문제 1번이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는 보기에 나와 있는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는 글들인데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해라 라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그 이전에 나왔었던 문제도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건 2020학년도에 이제 모의 논술이었고 그 이전의 기출 문제를 보면요. 문제 1번이 이래요. 제시문 1에서 4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형태 안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요. 분류를 제대로 했느냐. 첫 번째, 분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분류를 할 때 키워드, 명칭 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된 각 제시문들의 논지 차이 분석과 요약이 있느냐. 네. 그리고 이 관계가 논리정연하게 서술되어 있느냐. 이 요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A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류도 잘했고 논지 차이 분석도 잘 되어 있고 논리적인 서술도 있는데 각각을 비교하는 키워드, 명칭 부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B등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제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A등급,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B등급, 그러면 C등급으로 내려가면은 분류는 잘 되어 있고 명칭 부여는 잘 되어 있는데 논지 차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논리적인 서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C등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 논제에 대한 분석력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2020학년도 모의 논술 주제는요. 지금 성균관대의 지금까지의 기출 주제를 살펴보면 사실은 최근의 시사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오래 사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대두가 됐을 때 성균관대에서는 존엄사 그러니까 뭐 이런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었던 적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생명연장 치료를 진행하는 환자에 대해서 이거를 뭐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봤을 때 사회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지 뭐 등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에서는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통계표, 도표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상반된 두 입장으로 얘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학 시험 보기의 내용이 사실은 실제 고등학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대학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 대학이 보내는 통지문. 이게 이제 보기의 사례로 주어지면서 불합격의 이유가 자격 미달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보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 우대 기준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었었죠.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취지, 효과, 내용 등등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해보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반대 극부적인 측면,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역차별의 문제나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들도 사실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2020학년도 논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점 등급을 보면 핵심 논지 차이까지 투루 고려해서 잘 기술한 답변은 A등급. 제시문을 분류는 했고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해서 기술을 했지만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B등급. 그 다음에 제시문 분류는 잘했고 그렇지만 논지 요약이 없었다라고 하면 C등급. 그다음에 맨 마지막 F등급을 받은 답안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2등급이 뭐냐? 제시문 분류도 제대로 못하고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즉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독해를 못한. 네.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핵심 요지가 뭔지 파악하지 못한. 그리고 비교 분류를 못했다라는 거는 이게 중심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글들인지를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분류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독해를 못했다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즉 독해, 분석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답안이라면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문제는요, 현상에 대한 그냥 추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어필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논리 정연하게 글의 관계를 설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제시문들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성균관대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